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숙명여사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요게 사실 뭐 이슈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청주, 요것도 있었고, 뭐, 많은데 뭐, 이것 때문에 뭐 목숨을 끊는 뭐 우리 아이들도 있고, 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미자격자, 비법률 자격사, 일반인들이 학폭이 뭐 자기가 위원이었다, 뭐 논술 교사였다, 이렇게 해서 뭐 써줘요, 대피를 해줘요. 그러면서 막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논리를 들고 와서 하는데, 일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 절차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권리의 의무 관계, 이거 결국은 피해 학생의 보호, 그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의 목적이 있지만 징계적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건 행정 절차임에 동시에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게 변호사나 그러니까 행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업무죠. 근데 이제 그걸 알면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모르면서도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요거 서면 의견서나 이제 보호자 확인서를 대필 해줘요. 반성문이나 그런 탄원서도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행정사 분들이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게 법원에 들어가는 문서고 다 보니까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나오면서, 그렇듯이 지금 막 논설위원, 뭐 논문 뭐 글쓰기 강사라고 하면서, 그리고 뭐 학폭위원이었다면서 뭐 이거를 내가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게 언론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피해는 뭐 자녀분들이 다 받는 거죠. 네. 이제 보통 이제 절차는 똑같아요. 이제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이제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가 시작이 되죠. 사안조사 끝나고 나면 이게 학폭이다 학폭 아니다 판단을 뭐 하든지, 아니면은 뭐 피해 학생이 합의가 되면 학교장 자체 종결, 자체 해결로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학폭위로 되죠. 가죠. 이제 보호자 확인서 작성하고 되는데, 보호자 확인서는 똑같아요. 학폭 사안 조사 시작할 때 학교에서 양식 받아가라고 자녀분한테 주잖아요. 이제 그걸 주는 거죠. 그냥 쓰는 거죠. 확인서는 말 그대로 뭐 사실관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지, 뭐 자녀분의 상태는 어떤지, 뭐 그런 거고, 이건 법적 판단 구조가 들어가진 않아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이게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서가 아니라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는지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측 모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죠. 네. 서면 의견서는 뭐냐? 이제 요거는 이제 변호사분들도 이제 변호인 의견서라고 제출하는 거고, 이제 행정사들은 이제 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님 명의로 이제 서면 확인서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요건 이제 법리 문서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학폭 사안 자체가 뭐 언어폭력이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언어폭력이, 그러니까 욕설을 했다라고 해서 다 학교폭력으로 의율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신체 접촉이 있어서 뭐 폭행으로 보이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해도 이게 다 학교폭력으로 다 의율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에서는 고의에 의한 폭행만 처벌하고 있고, 과실에 의한 폭행은 그러니까 의율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런 법리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뭐 판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통을 막 던지고 이렇게 막 세우는 놀이 하잖아요. 이제 그 놀이를 하다가 딱 세웠는데 이게 잘못 탁 튀어서 친구가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폭으로 신고를 했고, 이제 학교에서 학폭위원회에서는 학폭이라고 판단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그게 학폭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학폭위에서는 일단 뭐 친구가 맞았고 아프다고 했고 뭐 피해를
호소하니까 학폭이라고 인정했는데 학교폭력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위와 상황을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때 당시 모든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그런 물통 바로 세우기 놀이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맞아서 튀어나가서 맞은 거라서 이게 학교폭력으로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긴 힘들다라고 해서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이렇게 종결된 사안도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서면 의견서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논문 논설위원, 뭐 학교폭력 컨설팅 뭐 이렇게 해서는 그 논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법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 이게 왜 학교폭력이 아닌지,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뭐 성립 요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저도 했는데 좀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법리적으로 풀어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단지 글을 잘 쓴다는 이유로 그렇게 제출하면 이제 학폭위원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의아해하죠. 네. 뭐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 정도 이런 척도들에 대해서도 뭐 고의성은 이제 뭐 법리적으로 뭐 다 돼 있는 거고, 뭐 심각성, 지속성도 고시해 보면은 이 지속성 판단 요소 이렇게 있는 건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뭐 감정 요소 하는 거, 뭐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뭐 학교폭력 컨설팅 업체에 썼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보호자님께서 이제 학폭이 그렇게 갔다가 오히려 상황이 역정이 돼가지고 저희 쪽에 다시 오셔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이제 좀 바로 잡아 들었던 사례인데,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가해 학생 측에 대한 반박, 피해 학생 측에 대한 반박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린 억울하다, 우리는 뭐 억울하다, 그냥 억울하다, 맞아서 억울하다, 그런 것들이죠. 이 보호자님 또 네, 저희 쪽에 오신 거예요. 이 보호자님께서인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애가 학폭을 당했으니까 막 알아보신 거죠. 변호사 사무실도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뭐 다른 행정사도 가시고, 뭐 저희 쪽에도 오고 이래서 했는데, 저희도 이제 대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좀 차징을 받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시간만큼은 또 온전히 보호자님 위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서면 제출하는 문서를 보고 검토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비용이 또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변호사보단 저렴하더라도 행정사들 중에서는 제가 좀 비싼 쪽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학폭 컨설팅 업체에 가신 거예요. 뭐 30만 원이면 된다라고 하니까 받아오신 거죠. 받아와서 제출하니까 이제 학폭위에서는 이제 허위 신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폭위에서는 허위 신고, 이건 학폭으로 볼 수 없다고 종결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보호자님 또 자녀 일이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도 무료 상담 받고 저희 쪽에 돈 내고 받으시고 다른 행정사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컨설팅 뭐 학폭 컨설팅 업체도 뭐 문자로 주고 받았대요. 막 통화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써주겠다. 우리도 뭐 학폭 뭐 사례가 많다. 근데 막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불법인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니까. 블로그도 그냥 제목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행정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이상한 제목에 본문 내용은 또 학폭이고 뭐 이런 식인데 거기 들어가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0만 원인가 주고 했는데, 일단 네, 제가 보니까 그 챗GPT로 돌리셨더라고요. 컨설팅 업체에서. 네. 그래서 막 그렇게 가서 제출했는데 위원들도 막 이제 오히려 자녀분한테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네. 너가 그래 피해를 당했으면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조치를 받았냐? 아니다. 뭐 이거 근거가 뭐냐? 가해 학생들도 너한테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래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학폭 아니면 나온 거예요, 둘 다. 네. 보호자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다시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네.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쪽에 전화가 온 거죠. 행정사님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아 그러냐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냐 보호자님 그 컨설팅 업체 가시면 안 된다. 왜냐면 어쨌든 학폭위 자체도 행정 절차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법리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번에 저희 쪽 행정심판으로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발송을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자녀 일이고 한데 사실 뭐 그렇다고 다 뭐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적어도 법률 자격사가 있는 곳은 가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조금만 우리가 뭐 아시잖아요. 뭐 조금만 통화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알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해봤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곳을 가셔야 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이제 현혹되는 거예요. 그 학폭 컨설팅 이런 데 보면 문자로 막 뭐 컨설턴트님 뭐 이번에 뭐 보내주신 뭐 보호자 확인서 해서 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혐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기들이 둘 다 보내는 거 휴대폰 2개 놓고 그냥 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호자님은 너무 급박하니까 그런 거에 이제 아 여기가 되는갑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잖아요. 휴대폰 2개 놓고 하면 금방 위조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에 이제 보호자님이 너무 급하니까 절박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죠. 아무튼 뭐 학폭 관련 궁금하신 문의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팅창도 있거든요. 보시고 문의 주시면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